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은 정말 이상한 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진솔하게 오늘 헌재 내부 사정과 좀 전에 나왔던 SBS 뉴스 얘기까지 해서 돌아다니는 밭글 얘기까지 한번 적나라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입장과 네. 현재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좀 비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주 경론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아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몇 번 못 나왔더니 또 귀하다고 그렇게 아니, 사실 그렇게 비싸게 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네. 스케줄이 다 맞았어 다행히. 그러니까 네. 김영남 의원님하고는 제가 사실 방송에 계속 짝꿍으로 계속 여러 번 하다가 요즘에 좀 뜸했었는데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니 근데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잖아요. 나의 파트너? 누구 말? 그 스님 최근에 머리 깎은 스님으로. 동자승처럼. 네. 네.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강미정 제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따가 또 별별 얘기 다 해주실 거죠? 네. 별별 아는 얘기?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방송 믿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아니 도대체가 헌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나온 이상한 소식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SBS 임찬중 기자가 원래 법조 출입 기자인데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검찰 라인이 되게 빵빵해서 옛날에 한동훈하고 엄청 친했어요. 윤석열, 한동훈 그 라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찬종 기자가 정말 이 내부 소식통이 정말 세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는데 좀 전에 이제 나온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SBS 뉴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헌재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3명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항소심 무죄 선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너무 압박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버텼고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보 라고 소위 분류하던 이제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 못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 끝까지 한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양쪽이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헌재에서 아니 도대체 이런 소식통은 누가 이렇게 흘려준 거냐, 이 소식이 왜 임찬종에게 넘어간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돌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대3 구도로 지금 가는데 그렇게 가는 모양새가 너무 내부적으로 바깥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는데 이제 막 터져 나오니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나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신빙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그 구성원들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 선거까지 어떻게든 밀어봤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버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참다 못 참는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다가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참다 못 참는 사람들의 내용의 실체가 저기 뭔지. 아니 그게 정식 기사로 떴어요? 전 그 기사를 그게 지금 못 봤는데. 밭글로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아 근데 그게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게요. 그 임 기자가 최근에 썼던 일련의 기사들이 그런 흐름 속에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5대3으로 뭐 그 대단하게 걸려 있다. 또는 지난번 한덕수 결정 이전에는 한덕수를 먼저 결정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지금 그 논쟁이 격화돼 있는데 그 격화돼 있는 논쟁의 요는 뭐냐면 한덕수 먼저 깠을 경우에 윤석열에 대한 그 내부 지형이 나온다. 그 판단 지형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쪽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쪽, 뭐 이렇게 계속 연관된 기사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얘기가 오전 한 낮 12시까지 대단히 강하게 유포가 됐었는데 이제 결국은 오후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이 워낙 이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대 3에서 지금 압박을 느낀다는 거였잖아요. 3명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갈 건데 각하든 기각하든 왜 자꾸 압박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저 속된 말로 이재명 무죄 받은 거랑 이재명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인용하라는 거 아니냐라면서 버티다가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6대2가 돼서 조만간 이제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종합적인 정보의 내용입니다. 그 한 명이 지읒 아니에요? 지읒? 지읒인지 기억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경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확실히 헌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해서 압박이라도 네. 해서 빨리 선고하자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공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격까지 얘기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선고를 안 하니까요. 네. 이제는 이미 그 법리적 논쟁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는 정부적 논쟁만 남은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2명이 있다, 1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도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네. 사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입장이 그랬죠.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소가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네.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됐고 괜히 공격해가지고 부추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극우들은 가서 매일 욕하고 매일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데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한두 명이 넘어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인용이 100%인데 우리가 왜 헌법재판관들을 또 괴롭히냐 그러지 말자라는 그 자중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근데 경론을 지켜보는 벌이죠.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답답하죠, 우리는. 답답해 보이는 게 뭔가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차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 법조 전문가들 점잖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8대 0이거든. 그러니까 네네. 이거 시기 문제지 8대 0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전용기 의원님처럼 아주 바람직하게 과격한 분들은 이제 아니다. 지금까지 기일조차 못 잡는 거는 뭔가 이게 변고가 있는 것이고 그게 2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이게 날짜 잡기가 곤란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의 지점이 다르니까 해법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합리적인 그 점잖은 분들의 판단이 용인되는 지역을 넘어선 것 같다.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자, 핑크플로이드님께서 김용남 전 의원님 우리랑 쭉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특정하여 캐스팅을. 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입장을 좀 밝히시죠. 아니 일단 헌재가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2월 25일 변론 종결되고 뭐 2주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뭐 이번 주도 사실상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걱정 내지는 의구심이 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압박한다고 해결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그 헌재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는 사람들 또 재판관 집 앞에 가서 지금 뭐 한다고 그 뭐 파묘한다고 뭐 표현을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러던데 미쳤나봐요, 진짜. 뭐 그걸 한다고 그게 통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을 뭐 3사람 이상이 내갖고 이게 완전히 판이 깨질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사실 문영배 재판관을 괴롭히는 이유가 보이잖아요.
원래는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딱 법리대로 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극우 인사들이 계속 문영배 재판 공격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문영배 재판 공격하니까 맞아요. 실제로 재판소 내에서 리더십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현재 재판관들도 이게 향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문영배 재판관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향판으로 계속 계셨었던 분인데 이제 헌재 재판관으로 지난번에 이제 올라와서 이 중앙 무대에서 사실은 이제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또 알게 모르게 이분의 리더십이나 헤게모니 장악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거든요. 아니 일선에 가면 4월 12일 날 지금 테니스 대회 참가 신청했다는 네, 그 거잖아요. 신청했다는 부부가 또 우리 또 문영배 재판관 그러니까 부부라고 나오죠. 예. 그 전에 끝내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근데 생각인데. 그거를 지금 아직 선거도 안 이루어졌는데 테니스 대회 참가 그거는 말이 안 신청을 되는 한다는 거죠. 거는 조금 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입장은 들은 바도 있지만 8명을 다 같이 구해서 한 뜻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좀 큰 것 같은데 그중에 돌발 행동을 하는 소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명이든 2명이든 만약에 기각적으로 입장을 내는 분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지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 전관으로 예우도 받기를 원하는 바일 텐데 기업하고의 관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은 낙오가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7대1, 6대2라고까지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 한두 명은 완전히 거의 역적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다 같이 8대0으로 가자라고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이 넘어가면 극우나 국힘에게 좋은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솔직히 말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성향을 가지신 재판관님들이 많이 좀 곤란했었다. 그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뭔가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썰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예. 뭐 보수 재판관들이 그 당시에도 8대0으로 인용을 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보수 재판관들이 나와서 사실 정관 예우를 받고 싶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임이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이고, 지금 그 말도 안 윤석열 된다. 측이 임명했던 이런 재판관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본인들도 스탠스를 똑바로 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도 사실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모든 신경을 그쪽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8년 전 탄핵 때 찬성하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딱 그 케이스 아니에요. 8년 전 탄핵에 찬성해놓고. 찬성하고 그 결정문까지 본인이 쓰겠다고 주심 전 재판관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다 결국 이까지 가는 건데 사실 저도 이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일 없으니까 법리대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지금 30년 이상 법관으로 다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리적인 그 철학과 원칙으로 평가를 받으실 거지 다른 생각은 이건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안창호 현재 그 재판관의 경우에는 저도 그 X시대에게 친한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그리고 판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총장까지 지원하는 데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주고받는 상황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순실 특검에 윤석열 검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 최순실 특검으로 박근혜가 탄핵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아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재판관으로 활동해서 뭐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뒤를 도모할 수 있는 분들은 걱정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가의 큰 중대한 가장 어쩌면 헌정사상 중대한 결정을 하는 역할이니만큼 그 부분은 조금 감수하고 해주셨으면 근데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 우리 전 의원님보다 오히려는 저는 강 대변인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가는 게 보수 쪽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그들은 기득권의 한 뿌리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좀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를테면 문영배 그 재판관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 안 사신다고 했지만 막 집 까지고 막 그 앞에서 난리치고 근데 아무런 제재를 못 하잖아. 공권력도 사실은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민주당도 뭐라고 좀 자기 편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심지어 어렵게 이렇게 마흔역 같은 결정도 만장일치로 이끌어냈잖아 사실은. 네. 힘든 거 한 거잖아. 근데 여전히 마흔역 링에다가 올려 보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반헌법적인 미이행하고 있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그냥 너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은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말만 하고 결국은 그냥 최상목은 자기 제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한덕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응징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을 믿고 어떻게 인용을 과감하게 이끌어내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지점에서 빨리 이제는 그 인식의 고를 빨리 좀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고 계시지?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데. 네, 참고로 이번에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총 지금 약간 좀 기사마다 다르긴 한데 15억 4,400만 원을 보유재산으로 신고했다. 급여저축이 늘어서 작년보다 5천만 원 늘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75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 정정미 재판관 27억 6,600만 원, 정영식 재판관 24억 8,900만 원, 김형조 재판관은 23억 1,100만 원, 정계선 재판관은 17억 6,800만 원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7억 5천만 원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재산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면 좀 전에 전영희 의원님이 이 사람들이 이 재판관들이 자기네가 퇴임한 이후에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임을 못할까를 걱정한다라고 하셔서 실제 그런 수임 여부 특히 이제 그 보수 재판관들의 성향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재산 신고를 적게 하신 분이 김복형 재판관이다.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재산이 다른 분들보다 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활동하다가 올해 1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공식적으로 재산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정 재판관이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대상인데 이제 이 중에서 정영식 재판관 24억 8,900만 원이면은 아마 부동산 있고 나머지 현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정말로 맞아 떨어지려나? 이런 걱정이 제가 좀 돼서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법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난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의 도가니 탕이라 가지고 그런 막 걱정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변호사님으로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특수부 줄 잘 타서 마지막에 정말 꽃피는 자리에서 옷을 벗는 경우에는 수임 건당 100억, 200억씩 받아요. 수임료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의 재산을 모았고 아파트 값이 얼마가 늘어서 그러니까 올라서 내 전체 재산이 이렇게 잡힌다 보다는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10억이든 20억이든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옷을 벗고 나서 수임료 몸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원래 퇴임 이후에 뭐 수임료 걱정을 하면 헌재 재판관을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판사 사회에서는 그 이른바 대법관 가는 게 제일. 퍼스트 티어고 헌재 재판관이 이제 세컨 티어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이 퇴임한 이유가 완전히 틀리거든. 대법관 출신하고 헌재 재판관 출신하고.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그래서 네, 어차피 수임. 헌재 재판관 출신들이 뭐 이후에 자기 수임을 걱정한다? 그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나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나온 밥그릇 밥그릇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극단으로 갈린 헌재 내부. 오늘 SBS 임찬준 기자 보도 관련해서 TF팀 이제 지금 현재 헌재 TF팀이 있다 그러니까 이 TF팀 내에서 정보 유출건으로 소란이 있었다.
김영북,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매우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에게 뭐 법원 판결과 같은 기조로 가라는 거냐?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제 화를 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문영배 임의사는 그렇다면 우리도 퇴임 때까지 심판 안 내리겠다 뭐 이랬다는 밖글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기사로 나온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예. 온갖 밭글이 다 온갖 돌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서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더 웃긴 건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돌아갔는데 헌재가 오늘 공보관이 또 화를 막 냈다는 맞아요. 겁니다. 난 이게 사실은 더 황당했어요. 공보관이 지금 우리한테 화를 낼 처지가 아니다.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오늘 기일 잡힌다는 내용이 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희가 발신한 거 아니고요, 사칭입니다. 왜 이런 게 자꾸 도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짜증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 대응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무튼 그럼 오늘 선고일 지정은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공보관도 물론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밖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미안하다라든가 뭔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좀 알려줘야지. 안 그러니까 자꾸 유언비어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한 사람이 성낸다 뭐 이런 맞아요. 속담이 있는데 지금 딱 그 꼴이죠. 또 네. 지금 누구한테 짜증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저거 보고 황당했던 게, 이런 거 자꾸 도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대. 아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무슨 업무 하고 있냐고. 업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데 자꾸 니들이 물어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업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죠. 실제로는 뭐 양극단에서도 다 밖글을 돌리고 네. 언제 나오는지 막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아 이건 저쪽에서 돌렸구나. 이 내용은 이쪽에서 돌렸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풀도 안 하니까 그런 맞아요.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가짜뉴스 매일 얘기하는데 요새는 헌재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제일 많습니다. 믿을 거는 사실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업무 지장이 안 받으려면 고보관도 빨리 결정 내려주시라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칼퇴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칼퇴근보다 빨리 하는 걸로 더 5시면 퇴근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6시까지 아닌가요? 5시까지인가요? 공무원 들은 근무 여섯 시간은 시. 6시까지. 그냥 항상 5시 되면 칼퇴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왜 이렇게 다들 빨리 가시는지, 빨리 할 일 좀 해서 우리 국민들 좀 집에서 이렇게 편히 좀 있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저는 그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제 눈에는 명확해 보이는데 좀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두 개잖아. 빨리 결정 내려라. 응? 아니면 그 왜 이렇게 늦는지 말해라.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되도록 빨리 안 하고 왜 빨리 못 하는지 말 안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한 네. 거 아니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인용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눈에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아니 제가 그 이달 두 번째 주부터인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3월 10일 그 무렵 10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3월 17일까지 선고가 안 이루어지면 네. 뭔가 내부적으로 헌재 내부에서 그죠? 사달이 난 거다 네네. 이거는 그런 말씀을 이제 10일 좀 넘어가면서부터 드린 적이 있는데 27일이 아니고 지금 27일도 넘어가게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긴 틀림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게 8대 0이 안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정말 탄핵 인용이 6명이 안 자, 되는 그게 제가 긴급 상황이냐 3월 네. 10일에서 17일 사이까지는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8대 0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라며 조금만 우리는 더 지금 그 논의를 디베이트 해보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달라졌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구속 취소된 다음에 풀려나고 나서 확실히 기온이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게 분열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마지막 청취하고 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은 8대 0인데 8대 0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서 당시에만 해도 탄력이 있었으니까 동력이 있어서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8대 0으로 깔끔하게 하고 싶었어. 거의 보충 의견도 최소화하고. 근데 이제 그거 아닌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7대 1이든 뭐 6대 2든 대면은 해야 되는 정도로 나라가 지금 망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명확하게 우리가 들리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최소한 40명이라도 빨리 보내달라는 신호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는가? 어쨌든 오늘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헌법소원 10건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또 이 30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결정을 기다리는 30건 합쳐서 한 40건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지나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재 공보관실로 많은 기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냐, 내일 하냐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보는 지경에 이르렀고 공보관실에서 우리도 모른다.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이제 4월로 넘어갔다. 시간이 더 이상 이제 없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도 이제 4월로 넘어간 건지, 4월 18일 전에 한다는 건지, 4월 18일 이후에 한다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우리 3월 혼자만- 31일도 남아 있긴 해요. 네. 근데 3월 31일은 안 한다고 지금 아마 얘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주말에 그러려면 내일 또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쯤은 공지할 그런데 수 그러면 주말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보안 유지도 어렵고. 예,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4월 2일 날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4일 설에 지금 좀 그래도 가장 또 유력한 설이긴 한데 역시 그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만 죽어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다 못 보니 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민주당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엄청 강력한 빨리 메시지를 탄핵해 내려고 주세요. 합니다. 예? 실제로 네. 이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어렵게 얘기해서 위헌이고 이걸 지켜야 되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도 불법하는 거예요. 맞아요. 불법을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 지금 내부 기류는 멱살이라도 잡아가지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라고 해야 된다. 실제로 그 국회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를 국회에 데리고 와서 왜 안 하냐고 질타도 좀 해야 되고 사실 산불 상황도 빨리 보고도 받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슬슬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실이. 그래서 네. 저희도 일정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내부로 쳐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그 우리 정부청사 앞에 가가지고도 총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마흔형 재판관을 지금 임명해야 된다. 다른 걸 떠나서 당신들 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각해주고 나니까 한덕수가 더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의원식 의장이 어쨌든 이 헌재 신속히 선고해라 그리고 한덕수 마흔형 임명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헌재의 선거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근데 의원식 의장이 저렇게 말하기에 뭐 오늘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동안 뜻을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는 아주 그냥 만만디입니다. 만만디. 정말 근데 그 빌미를 사실 헌재가 제공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남 의원님 헌재 복도에서 고상여고 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얘기는 저도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건데 그 평의를 하는 데서 그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재판관 그렇죠. 8명 네. 외에는 그 헌법 연구관들도 못 못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고성이 좀 들렸다 아. 밖에 밖으로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 뭐 여성들의 목소리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두 명의 재판관끼리 싸웠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두 명의 서로 싸울 법한 두 분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퍼져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이 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건 이제 금년 1월 26일 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27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탄핵 소추가 됐던 건이 이제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26일하고 지금 4월이 접어드는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헌재가 완전히 기능 마비예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를 하거나 헌재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는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그게 국헌문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들어서도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탄핵 사유가 명백한 됩니다. 탄핵 사유가 되죠. 이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그거 자체가 국헌문란의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월 달에 임명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하고는 차원이 4월 달은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전현기 의원님, 그래서 오늘 사실 우원식 의장이 그 시동을 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사람은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둘 다 정말로 탄핵시키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막 얘기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탄핵 심판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 소추가 들어간다 치면은 1순위는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버텼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뭐 기각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임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을 2번 받은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네. 않은 부분은 2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간을 또 차일피일 미룬다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탄핵한다면 왜 너네 힘자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불법을 엄벌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라는 거 안 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공무원의 불법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설득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직무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국무위원 혹은 검사들은 탄핵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헌을 저지르면 자기가 옷 벗고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집행유예를 받아도 내가 그냥 이 자리 지키겠다고 하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줄탄핵이지 자기들이 제대로 인정 안 하고 옷을 안 벗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밭글 한번 다 얘기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용산에서 지금 이게 진짜일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내용 중에 용산에 있는 역술인 백모 씨가 말한 바에 따르면 3월에 그러니까 선고가 나면 무조건 인용이니까 4월 되면 수가 보이니 기간만이라도 늘려. 그래서 내 마지막 소원은 다른 건 다 괜찮고 시기만 좀 뒤로 밀어달라는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근데 진짜 이걸로 국민들 다 피마르게 하고 국정운영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도 광화문으로 걸어서 행진을 하고 혁신당은 108배를 하고 있는 이걸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좀 살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왠지 무속 얘기가 나오니까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아 맞아요. 나 좀 그랬을 것 같아. 이 정권에서는 다른 그럴 걸로는 가능성이 이해가 안 높죠. 되는 부분이기 지난번에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할 때도 네. 그때 그렇게 버텨가지고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김성훈만은 일단은 하루 이틀만이라도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버티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장 기각까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1월 15일 날 체포영장 집행된 시간이 10시 33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십자에 3 또 그러니까 네. 10시 33분을 두 개를 합치면 왕이 돼요. 정말 석삼자에다가 우리가- 10십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진짜 아니 쉽지 근데 않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왔으니까
아니 대통령실 왜 이전했겠어요?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가고. 사실 진짜 무속으로 어이가 없네. 가장 설명력이 높았어요 그동안 네. 보면. 근데 기왕에 이제 밭그뭐딱 밭을. 꺼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최소한 최상목보다 더 급한 게 최상목은 일단 발의돼서 법사위 통과했나요?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올라가 있는 네, 거군요. 올라가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에 대해서 빨리 발의가 돼서 법사위를 통과시켜 놔야 이게 다음 주에 상황 봐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덕수한테 압박이 될 수 있다. 마흔역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마흔역 가지고도 위임명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고 뭐 이게 다시 또 유턴해서 돌아오든 말든 일단 충분히 이 씨앗이는 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밭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 혹시 저 김 의원님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한덕수가 이미 2월 달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미. 그거 아시죠? 근데 그게 소스가 보면은 용산과 국임당 수뇌부가 아무래도 김문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한덕수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차기를 우리가 모색해야 대선 지휘를 된다. 한다. 네. 대선 지휘가 아니라 대선 주자로도 쓸 수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선수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 근데 여하튼 한덕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됐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뭐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네라고 하는 또 자기의 기대도 있을 텐데 다시 탄핵이 되면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빨리 일단 한덕수를 탄핵해서 마흔역을 빨리 넣어줘야 된다. 저는 막 지금 뭐 SOS 막 빨리 넣어달라고 막 그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아. 나도 이게 뭐 그 무속적인 힘이 생겼나? 들려 막. 집중하다 보니까. 예. 집중하다 그래서 보니까. 나는 당장 지금 사무처장 국회에다 불러다가 물어본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틀려. 네, 네. 들려. 일단- 어떤 게 들리냐면 사무처장 왜 결정 안 해? 왜 결정 안 하는지 왜 안 못해? 그러면 실수로라도 지금 하면 인용이 안 될까 봐요. 일단 보세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불러서 무슨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원님. 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마흔역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해도요, 그분이 심리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서 표결을 하고 이 심리,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변론 제기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헌재 사무처장 부르는 것은 무의미하죠. 네, 아무 그거 의미도 말고 없어요. 사무처장 사실 부르는 한덕수 거예요. 총리 불러가지고 네. 멱살이라도 잡고 빨리 임명하시라고 이야기하자는 그래요. 겁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멱살 잡지는 않지만 한덕수 총리가 좀 또 잡아야 불법을 그냥 멱살을 그냥.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실제로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일까지도 안 나오고 다음 주 초도 안 나오면 실제로 검토된다고 봅니다. 검토가 아니고 추진된다고. 아니 바로 4월 판단할 것 18일 같아요. 이전에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마흔역이 시간이 없다니까요. 들어가 가지고 갱신하고 따라가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4월 초에 1, 2, 3 안에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다음 주 초는 무조건 3월 31일부터 좀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조금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좀 못 살겠어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렇습니다. 말고. 아니 실제로 우리는 한덕수 하나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한테. 그냥 다 한꺼번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다 정리를 해서 당장 그렇다면은 우리 세컨 카드로는 그 지금 발의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기 종료되더라도 후순위로 안 들어오면 계속 그 유지하도록 헌법재판관 지위를 그것도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빨리 저 국무회의를 그 열리지 못하도록 네.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 받으면서 이제 대권가도에 큰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곧바로 쉬지도 않고 지금 산불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어떤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7일 오후 경북 영양군 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재명 대피스토를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체포하세요. 아니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목에 예? 칼을 맞는 테러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정말 가까운 데서 저렇게 위협을 당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2025년 3월 27일 16시 32분경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이재명 유료 방문 중 청송 일정 마치시고 영양체육관에서 이재명 유료를 하던 이재명 대표에게 50대 남성이 옷을 들어서 테러를 또 시도하는 이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경호 실패로 사실 이제 보이는데요. 경호 실패죠. 네, 사실은. 왜 이런 저 일이 안에 벌어지죠? 돌이나 칼이나 들어있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실제로 경호 실패고 네. 원래 그 경호관과 이게 대표님과 경호원들 사이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경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실패했고 지금 사람이 실제로 들어갔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무슨 정말 더 나쁜 마음을 지금도 물론 나쁜 마음이지만 더 나쁜 마음을 품고 진짜 무슨 지난번처럼 또 칼이라도 휘둘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경호를 받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더 그러니까 놀랬죠.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때 이제 칼로 상해를 입을 때는 그때는 뭐 공식적인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그나마 그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경호를 요청했고 받고 있는데 완벽한 경호 실패 사례잖아요. 네. 저렇게 근접해서 그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던 상황이니까 왜 실제로 경호원들이 저렇게 실수를 지금 안 하는데 잘? 사설 경호와 경찰 경호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휘 체계가 아직까지 뭐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일이 있었던 거는 명백한 경호 실패니까 지휘 체계를 빨리 잡는 게 저는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산불로 피해 지역 주민분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나를 경호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피해 지역 돌보는 데 우선순위를 둬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물론 그럴 생각은 수 사실 있죠. 합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개인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헌재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항쟁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하는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항쟁 지금 지도부가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엔 그나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도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불안하죠. 이재명 대표도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나 이 국민들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산불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가짜뉴스가 또 아주 그냥 정말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산불을 내서 이 불안한 전국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첩은 너무나 많다. 정치적 코너에 몰린 쪽이 어떤 집단적으로 작전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윤석열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인 의식, 즉 호마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뭐 중국인이 방어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또 진보 쪽에서는 호마의식 한 거 아니냐 별별 얘기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별별 유언비어들이 지금 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산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누가 일부러 불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도 산불 음모론이 이게 문제가 아닌 이유 중국인이 또 저지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퍽하면 중국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요. 또 북한 간첩이 불질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스카이데일리하고 가세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과거 같으면은 그냥 커뮤니티에 이상한 사람들이 글 하나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소통위원회에서 차원에서 매일 1시 20분에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실제로 저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폭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119 폭동도 결국에는 저런 갤러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해당 사람들을 실제로 고발 조치도 해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산불 가짜뉴스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 관련 음모론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은 처음에는 중국과 연관지어 유포되었으나 점차 민주당과 연결되는 허위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으로는 각종 커뮤니티와 윤번방의 후신인 세미준 서포트즈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 세월호처럼 선동하려고 민주당이 중국에 방화를 사주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예비비리를 삭감한 이유는 산불을 내기 위해서였다.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6명이고 총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영남 의원님,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런 가짜뉴스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다들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극우화되면 될수록 중도층이 떨어지는 건데 왜 이런 걸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선은 포기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겠죠. 아예 대선을 없애거나 대선이 안 열리면 뭐 선거에 질 일도 없는 아예 거니까. 없애거나. 그렇게 대선이 안 열리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선이 열리면 지고 지금의 국힘의 주류 세력이 계속 당권을 잡는 그걸 노리고 있는 그 두 번째가 더 유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대선 자체를 없애고 뭐 만들고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 대선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당권을 계속 주류 지금의 주류라는 게 친윤 쪽이니까 그쪽에서 당권을 잡고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른바 강경파 내지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 다수파에게 이제 계속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든지 뭐 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비주류는 계속 그 일종의 딸을 시키고 당권 쪽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닌가 싶어요. 저는 동의합니다만 첫 번째 쪽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극심한 혼란을 조장해서 그냥 대선이고 뭐고 없이 무정부 상태로 쭉 가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비개혁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실제로 경찰 인사해 놓은 거 보면 딱 그거 하려고 지금 빌드업 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비개혁하고 계속 어차피 지금 유언비어라는 게 이렇게 유언비어가 많았을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말기에 그냥 뭐 믿을 만한 소스도 없고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 불안정하니까 그때 유언비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또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때려잡는 방편으로도 쓰고 사회 혼란용으로도 쓰고 여하튼 그게 대단히 불안정한 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지금 그게 결국은 그 카오스 상태로 몰아넣고 종합하자면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구석에 있었던 그 일베들 딱 길거리로 폭력 세력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을 때려 죽이겠다라고 공언했던 놈을 풀어줬잖아. 검찰이. 네. 그 사람은 그냥 누범이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용산에서 또 술 먹다가 뭐 빨갱이 새끼야 그러면서 싸워서 또 체포됐는데 또 풀어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헌재 앞에서 바리케이드 파손하다 또 영장 쳤는데 또 검찰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뭔가 액티브한 예비 테러리스트들 계속 풀어주면서 그 결국은 조장하는 거잖아요. 해도 너희들 안 잡혀가. 그럼 걔는 또 풀려나가지고 SNS에서 짠, 나 풀려났다. 이렇게 또 방송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언비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도록 방치하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카오스 상태가 돼서 대선이고 나발이고 쭉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망해가야
그래야 또 이제 빨갱이 잡자고 하는 목소리도 힘을 실을 수 있고 그런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이 되면 자기들 당권을 또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그야말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니 강 대변인님 네. 검찰이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이요. 네. 검찰은 자기들 앞으로 3년 앞만 내다보고 30년을 싸그리 그냥 구렁텅이에 처박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갈 거면 그래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제 식구 감싸기에 관성이 생겨서 일단 내 앞가림 하느라 급급한데 내 친구가 걸리면 나도 걸릴 것 같고 줄줄이 고구마처럼 캐져 나올까봐 일단 지금 급하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만 계속 그렇게 방책을 쓰는 것 같고 가짜 뉴스를 바로 하나 잡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2012년에 경남도지사 민주당에서 하실 때 소방 비행기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홍준표. 그걸 홍준표 그 경남지사가 그러니까 없앴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소방 비행기가 계속 유지됐다면 방제 작업도 신속하게 했을 거고 네. 그리고 헬기에서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심지어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중도 사퇴하고 2012년 12월 취임한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듬해인 2013년 2월 5일에 실무원장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야간 실험도 해보지 않고 20억 원이나 되는 도민 세금을 들여 엉터리로 계약했다. 그러면서 이 소방 비행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시했는데 그 무렵 진행되던 재계약은 없던 일로 돼버리고 결국은 실제 저 비행기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묶여있는 예, 상황에서 사천에 그냥 3년간 묵혀있다가 그렇죠. 활동 안 하고 그래서 그대로 이번에 산불 폐기됐습니다. 진화도 못하고 이제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그래서 거죠. 하도 국힘 쪽 극우들이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팩트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냥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거 니네가 없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는데 너네가 이거 안 된다고 거절한 거잖아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에 진주 병원도 의료원. 예, 없애더니 이제는 소방 비행기마저 없애고 정말 왜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결정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 대선도 조기 대선이 열리면 네. 나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런 것들로 이제 다시 재평가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또 전 윤상현 의원 말이 자꾸 무슨 주술처럼 자꾸 내 앞에 막 펼쳐지는 게 싫어요. 1년? 1년만 지나면 다 까먹고 우리 도로 찍어주더라. 그 말이 사실 지금 왜냐면 윤석열 파면 인용된 걸로 당연히 알고 있다가 점점 지금 갑자기 분위기 바뀐다 그러면서 또 그 뭐 3명의 재판관이 딴소리 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또 막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그 말이 맞나? 우린 정말 개돼지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그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정말 되고 중요했어요. 네. 풀려난 다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거듭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뭐 그 직후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성문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 뭔가 좀 그 물밑에서 무슨 공작 내지는 뭐 작전을 하고 있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말이 맞는 게 김민석 수석 최고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정확하게? 사실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네. 법 기술자들이 네. 그들만의 카르텔을 가지고 그들의 왕국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검찰 그리고 판사는 그 내란수계 혐의자를 풀어주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일련의 사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이후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이런 썰들을 종합해봐도 지금은 이성을 잃은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법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송규성님께서 전영기 의원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의총 소집하셔서 국무위원들 줄탄핵해서 행정기능을 국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임기가 도래하고 헌재 기능이 마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100% 정말 맞는 것 동의하는데요. 같아요. 실제로 원내 지도부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설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네. 한 2차례 정도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비상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하다.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헌재를 없애고 국민 투표를 결정합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개헌 얘기도 나오죠, 실제로. 네. 진짜 너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우리들이 좀 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 안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요. 네. 광고하시려고 그러죠. 네. 네, 국내산 꽃게장 인터넷 최저가 한 통 1,900원입니다. 꽃게는 물론 부재료까지 전부 국내산으로만 가득 채운 경영푸드 한입 꽃게장입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두 가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입맛대로 골라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한 통당 1,900원이고요. 배송비는 별도로 3,000원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셔서 경영푸드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주문이 가능합니다. 더보기에 보면은 고정 댓글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국내산 한입 꽃게장, 간장게장 1kg, 양념게장 500g, 교차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요즘 짜증나고 화나는데 한번 맛있는 이런 꽃게 양념게장으로 혹은 간장게장으로 좀 화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되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원래 간장게장이 이렇게 싼 음식인가요? 아니죠.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싸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부 입장에서 꼭 사 먹고 싶습니다. 뭐 전 대표님 뭐 지인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하나요? 박앤세일하는 것 같아요. 전원기 의원이 하나 사시죠. 저는 사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게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데 원래 가격은 알죠. 간장게장이라고 하면 비싼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장도 지역에서 많이 보신다고 저도 소문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요? 이 간장게장이 1,900원에 한 통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소비하지는 못하는 입장인데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도 헌법기관은 자기 알러지 정보를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약 먹고 먹으니까 참 그것도 누가 이 갑각류 이렇게 몰래 이렇게 타면 어떻게? 제가 근데 참 이상한 게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생각감류는 먹는데 또 이렇게 익힌 뭐 건 익힌 건 괜찮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 원래 그래요. 괜히 이상한 말씀을 드렸네요. 한 마리에 1,900원이어도 진짜 싼 거거든요. 그렇죠. 씨알 큰 거는. 근데 자. 진짜 저렴하네요. 혹시 뭐 주부로서 뭐 주부로서는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시켜서 양념 한 통, 간장 한 통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장게장, 양념게장이 교차 선택이 가능한데 1kg짜리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500g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많은 분들 후기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는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게 확실한데요. 저도 사실은 보험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하라 그럴 때는 별벽을 다 해줄 것처럼 막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돈 안 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보험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선입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요즘 그래서 오히려 이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그 사람의 재정 상태에 대한 플랜을 제대로 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보험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착한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 특히 더 착한 보험. 그렇죠. 1644-1236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의 이 재무 상태와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기존에 내가 들고 있는 이 보험이 얼마나 제대로 된 보험인지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확인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영업시간 이후에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여러분들하고 또 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이 착한 보험을 이용해서 많이 보험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물어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훨씬 더 신속하게 비교해가지고 나에게 가장 맞는 확실한 보험을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친절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착한 보험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4-1236입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화가 나셔가지고 정말 분노의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좀 참아보자.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헌재를 믿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착하다. 난 솔직히 너무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점잖다.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경고 다시 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한덕수와 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과 임명과 관련된 본인들이 하는 건 그냥 형식적인 거라는 것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발 민주당 강하게 조금 나아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PD가 전용기 의원님 후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끝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후원 얘기하면 그렇죠. 네,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안 그래도 하셔도 이렇게 돼요. 양심적인 의원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더 후원하고 싶다. 네. 네. 알려주세요. 네. 후원 계좌 국회의원 전용기 후원입니다. 농협이고요. 301-6788-7166-61 다시 농협 301-6788-7166-61번 국회의원 전용기 후원의 계좌입니다. 지금 지역구가 어디죠? 화성정입니다. 그래서 네. 동탄하고 반월동이 화성정, 동탄, 반월동이고요. 초선이시잖아요. 재선입니다. 재선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실제 그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젊으시다 젊어서. 보니까 저분은 초선인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의 그 어떤 좋은 영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성 태행산에 그 산 정상 부근에 인화물질 뿌려진 게 불 붙기 전에 미리 발견이 돼서 소방당국에서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야. 정말 진심으로 그게 전용기 의원님 다시 한번 때문이에요?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런 어떤 기운이 닿았을 그냥 칭찬만 해주시면 예, 하나 살짝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산의 기운에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쪽에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좀 이상해. 그러니까 자, 그래도 뭐 우리는 호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또 시청자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역주행 세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